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해서 유언을 왜 해야 하는지, 유언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살고 죽고 또 살고 죽고 세대를 이어서 거듭 생과 사의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유산이 물려지는 것 수천 년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 상속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그리 많아질까요? 그동안 유언 상속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짧은 수명입니다. 재산 주체로서의 독자적인 삶이 없었던 거죠. 둘째로 적은 재산입니다.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의해서 상속인들이 자기 몫을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속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 3가지, 이것을 뒤집으면 바로 상속 문제가 늘어난 이유, 상속 문제가 활성화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100세 시대입니다. 자녀, 가족과 별개의 나 자신의 독자적인 삶이 수십 년간 연장이 된 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이 유지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더 자립적이 됩니다. 과거에는 50, 60대에 퇴직하거나 은퇴하고 그동안 만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의존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50대, 60대면 앞으로 살 날이 적어도 3, 40년은 남아 있어서 건강만 받쳐준다면 제2, 제3의 인생을 꿈꾸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세에서 60세까지 살아온 삶만큼 앞으로의 삶이 남아있을 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결국 상속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세 시대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속 재산의 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로 자산 가치의 급등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의미하는 자산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물론이고 지방도시의 아파트도 평균가 5억, 10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삶이 너무 팍팍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갔습니다. 부모 유산 받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단칸방에 신혼살림 차리고 밤낮 없이 일해서 집 한 칸 마련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 퇴직 후 자식들과 같이 살다가 환갑잔치하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힘들게 일해도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정된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아이들 잘 기를 자신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요즘 부모들은 자식 눈치 보며 살기 싫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서 좀처럼 재산을 미리 물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자식들은 상속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크든 작든 상속법에 따른 자기 몫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형제의 수가 작고 상속 재산이 상당한 가액이 되면 자기 몫을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속 분쟁이 활성화된, 상속 문제가 활성화되는 3번째 이유, 가족관계의 복잡 다양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과 가족관념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황혼, 재혼, 사실혼이 많아지면서 가족 구성과 상속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혼관계 유지하는 동성 커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인생의 여유를 즐기는 독신 남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가족관계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상속을 상속법 규정에만 맡겨버리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서 수많은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 재산의 총량이 증가하고 각 상속별 상속 재산의 가액이 급등하고 또 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문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유언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더욱 높아집니다. 유언을 해야 한 세 가지 이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속 분쟁 예방 백신으로서의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을 핑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직 젊은데 재산도 많지 않은데 무슨 유언장이냐? 집안이 화목한데 유언하면 오히려 분란이 일어난다. 유언장은 쓰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나중에 하지 등등등 차일피일 미루다가 덜컥 그날을 맞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도표에서 확인됩니다만 지난 10년간 상속재판은 63%나 증가를 해서 이혼 재판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언장을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상속재산을 둘러싼 혈육 사이의 재산 싸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장을 쓰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이에 두고두고 감정적 앙금을 남기는 재산 싸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면서 유언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나눠줄 때도 유언을 해야 한다 라는 점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의 사례입니다. 퇴직 공무원인 80세 홍길동 씨는 오래전에 상처하고 강남구 대치동에 35평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이남 일녀, 장남은 부천에 살고 있고 차남은 미국으로 이민 갔고 딸은 제주도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20년 전 장남이 결혼할 때 부천에 아파트를 사주었고 차남의 미국 유학 비용을 대주었는데 딸에게는 특별히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평소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팔아서 셋이 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눠 가져라 라는 말을 해왔고 돌아가실 때도 같은 말을 했지만 자필 유언장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오빠들을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재판을 걸어서 홍 씨 집안은 상속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상속 재산을 아이들에게 상속 분대로 똑같이 나눠줬는데도 상속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상속 분대로 나눠줄 때도 반드시 유언장을 써야 상속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 분대로 똑같이 나누어졌는데 왜 재판을 걸고 싸우지라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분쟁의 씨앗은 상속인의 특별 수익에 있습니다. 먼저 유언이 없을 때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즉 법정 상속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즉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의 순위 1, 2, 3, 4순위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과 상속 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예컨대 1순위인 직계 비속 중 자녀가 없고 손자만 있을 때 손자가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도 있고 손자가 있으면 최근친인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 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n분의 1, 배우자는 2분의 1 가산. 이런 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죠. 홍길동 씨 사례는 1순위 상속인은 이남 일녀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의 상속 재산은 자녀 3명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 3분의 1씩 나눠주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데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딸 홍미란 씨는 세임법이 좀 달랐습니다. 오빠들에게는 집을 사주고 유학 비용을 대주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딸이라고 차별받았다라는 섭섭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에 유증받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홍길동 씨 사례를 보면 20년 전 장남에게 부천집을 사준 것, 차남에게 미국 유학 비용을 대준 것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별수익 금액에 대한 평가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년 전에 사준 부천집의 현재 가격, 20년 전에 준 유학 비용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금액을 따져서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것이죠. 홍길동 씨 사례에서 홍길동 씨 사망 당시, 즉 상속 개시 당시에 대치동 아파트 가격을 30억 원, 큰아들에게 사준 부천집 가격을 9억 원, 유학자금 가격을 6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홍길동 씨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45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 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재산을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 상속재산, 즉 직접적으로 분할되어야 될 물려받은 상속재산 대치동 아파트 30억, 거기에 특별수익재산 15억, 큰아들에게 준 부천집 9억, 유학자금 6억, 합해서 15억, 전체 45억 원이 분할 대상되는 간주 상속재산입니다. 상속분해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에 3분의 1씩이니까요. 한 사람당 15억씩 물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수익으로 장남은 이미 9억 원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6억 원을 받은 셈이죠. 결국 대치동 아파트 30억 원 중에 장남은 6억 원, 차남은 9억 원, 딸은 15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상속분에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하기 위해서 특별수익을 빼주면 장남은 법정 상속분 15억 원에서 특별수익 9억 원을 뺀 금액 6억 원이 되고요. 차남은 법정 상속분 15억 원에서 특별수익 6억 원을 뺀 9억 원이 됩니다. 딸은 특별수익이 없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 그대로 받게 되니 결국 딸은 15억 원, 차남은 9억 원, 장남은 6억 원 받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이 3분의 1 하면 30억짜리 아파트니까 한 사람당 10억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별수익 감안하면 딸에게 15억이 가게 되고 장남은 1억만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홍길동 씨 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10억씩 나눠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재판을 해서라도 나의 법적인 권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5억이라는 큰 돈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의 감정까지 겹쳐지면서 법대로 하자고 서로 다투면서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상속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요즘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상속인이 법에 따른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 역시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대로 나눠줄 때도 유언을 해야 자식들의 상속 분쟁과 재판 싸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홍길동 씨가 한 줄짜리 유언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 홍길동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장남, 차남, 딸에게 상속분대로 3분의 1씩 물려준다. 유언집행자로 큰아들 지정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성명, 도장. 이와 같은 자필증서 유언장을 만든 경우에 홍길동 씨가 사망하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 대치동 아파트 30억 원 자녀들에게 3분의 1씩, 즉 10억씩 상속이 됩니다. 불만을 가진 딸이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유류분 부족분이 없어서 소송에도 이익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기로, 그래서 사이좋게 재산 상속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딸의 유류분권이죠. 유류분은 민법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홍길동 씨의 간주 상속재산, 즉 사전증여분 합계액은 45억 원이고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 15억 원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니까 딸의 유류분은 7억 5천만 원이 되는 셈이죠. 만약에 딸이 받는 몫이 유류분보다 작았다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길동 씨 유언으로 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10억 원이죠. 즉 홍미란 씨는 유류분인 7억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10억 원을 유선으로 받게 되므로 유류분 부족분이 없어서 재판을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자녀들을 똑같이 대했다는 부모의 입장과는 달리 형제 자매 간에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제들 사이에 경제적인 형편의 차이가 있을 때 상속재산 분쟁이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상속분대로 자녀에게 나눠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언장을 쓰라고 권해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한다라는 한 줄짜리 유언이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판을 방지하고 자녀들 사이에 우애를 지켜주는 비단주머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언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중 두 번째, 내 뜻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써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 16%에서 2020년 32%로 2배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늘어서 194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7%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상속재산을 자연스럽게 물려줄 가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죽으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나와 별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유언장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분신 같은 상속재산을 내 뜻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을 써야 합니다. 유언은 내 뜻대로 상속할 수 있는 파워, 나의 힘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죠.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한 75세 비혼 여성 황진희 씨는 봉사단체에서 만난 40세 수양딸, 장애인 수양딸 김미순 씨,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촐랑이와 함께 한강이 보이는 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친정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네 자매 중 언니 3명도 이미 사망했고 조카들과는 그동안 거의 왕래가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명절 때 조카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기 시작했고 은연중 황진희 씨 재산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황진희 씨는 김미순 씨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아파트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황진희 씨는 뇌졸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조카들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황진희 씨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황진희 씨는 그 후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황진희 씨의 장례식을 마친 조카들은 김미순 씨에게 아파트 상속 등기를 마쳤으니 다음 달까지 집을 비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순 씨는 쓸쓸히 이삿짐을 꾸리면서 짐 정리를 하던 중 황진희 씨 침대 밑에서 아파트를 김미순 씨에게 준다는 황진희 씨의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유언장,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김미순 씨 사례를 보면 돌아가신 황진희 씨는 비혼 여성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 형제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사순위 상속인인 조카들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카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황진희 씨 상속 재산의
n분의 1을 상속받게 되죠. 이에 따라 조카들은 황진희 씨 소유였던 반포 아파트를 각 n분의 1씩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그 집에 살고 있던 수양딸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뒤늦게 유언장을 발견한 김미순 씨. 이미 조카들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 같은 외관을 가지거나 혹은 상속이라고 내세우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참칭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을 하면 상속재산은 수유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법정 상속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인 수유자의 상속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수유자는 참칭 상속인인 법정 상속인들에게 수유자 몫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속회복 청구라고 합니다. 자, 뒤늦게 발견된 황진희 씨의 자필 유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장. 나 황진희는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세금, 공과금 제외한 금액 중 50%를 사단법인 장애아동 보호협회에 유증하고 나머지 50%를 수양딸 김미순에게 유증한다. 유언 집행자는 사단법인 장애아동 보호협회로 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이름, 그리고 도장. 유언장을 발견한 김미순 씨는 유언에 의해서 상속재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자필 유언장에 검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유산을 받을 자선단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자선단체는 유언 집행자로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가져간 조카들에게 유언장을 제시하고 아파트 등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카들이 유언장 내용을 인정하고 순순히 아파트 등기를 돌려주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부인한다든지 시간만 질질 끌면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수유자들은 부득이 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미순 씨와 자선단체는 조카들을 상대로 진정한 상속인인 김미순 씨 등에게 아파트에 이전 등기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서 더 이상 상속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유언장이 늦게 발견되거나 혹은 유언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언 집행을 뒤로 미룰 경우에 유언 내용과는 다른 상속재산이 유언 내용과 달리 재산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권리자,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상속회복의 소를 통해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 청구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가급적 빠른 권리 실현을 통해서 법적 불안전 상태를 해소하시기를 권합니다. 유언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중 3번째, 웰다잉 설계도로서의 유언입니다. 100세 시대에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설계도로서 유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58세였습니다. 자식을 기르고 나면 후다닥 저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족, 세상에 대한 이별 인사를 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물려주면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유언장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 하는 3번째 이유, 바로 유언장이 웰다잉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은 크고 비싸고
귀한 것만이 아닙니다. 작지만 소중한 나의 재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 그 또한 삶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김수임 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부천 춘이동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85세 김수임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홀로 살아서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해서 외출하기가 어려운데 마음씨 착한 야쿠르트 아주머니 홍은주 씨가 매주 찾아와 돌봐주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수임 할머니가 가진 것이라고는 영구 임대 아파트 보증금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물려준 금반지뿐입니다. 김수임 할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에게 소중한 금반지와 보증금을 홍은주 씨에게 물려주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지 못해서 고민 중입니다. 김수임 할머니는 힘겨웠던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자신의 사후에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행복하시겠죠. 만약에 김수임 할머니가 이대로 사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김수임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 임대아파트, 보증금, 법률에 의해서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김수임 할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사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를 당장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봐야만 합니다. 부모 안 계시고 배우자 안 계시고 자식 없으니까 형제 자매까지 가게 되고 형제 자매 없으면 사촌까지 찾는 아주 길고 번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즉 김수임 할머니는 평생 동안 살아왔지만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국고로 귀속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김수임 할머니의 웨일다잉,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유언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김수임 할머니 입장에 대해서 웨일다잉 설계도인 유언장을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와 볼펜을 준비하십시오. 유언장을 써보겠습니다. 연필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지워지는 경우에 유언장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워지지 않는 볼펜이나 사인펜 이런 것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지는 어떤 용지든지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그 휴지나 이렇게 쉽게 찢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빳빳한 용지에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유언장 제목을 씁니다. 그리고 한 줄 띄우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연, 월, 일 그리고 유언장 작성자, 유언자의 주소를 끝자리까지 기재합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을 쓰고 이름 옆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내용을 쓰면 됩니다. 나를 잘 돌보아준 홍은주에게 감사하며 영구 임대아파트에 보증금과 금반지를 준다. 유언 집행자는 홍은주로 한다. 내 장례는 화장한 후 수목장으로 부탁한다. 모두 행복하기를 이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완전한 효력을 갖는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쓴 김수임 할머니는 유언장을 홍은주 씨에게 전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열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유언장을 받은 홍은주 씨, 유언장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필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홍은주 씨는 자필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유언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크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법원의 간단한 재판이긴 하지만 검인 절차를 신청한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은지 씨는 그런 유언장 받은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인 절차 없이 직접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가? 이에 김수임 할머니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설명을 드리고 어떤 절차를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했습니다. 김수임 할머니의 유언장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안 변호사는 유언 공증을 하시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임 할머니는 인근의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유언 공증을 하면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2명의 증인을 확보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러한 점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임 할머니는 함께 노인정에서 활동을 하는 다른 할머니 2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또 그분들도 자신이 귀한 사람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3분이 사이좋게 공증사무소에 가서 서로 증인을 쓰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완성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그 유언장을 홍은지 씨에게 전해주고 김수임 할머니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유언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언 중에 가장 간편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서 유언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유언을 한 분들이 편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원본이 하나입니다. 그 원본이 사라질 경우에 유언 자체가 사라집니다. 유언은 유언자 사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후에 유언장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경우에 그 효력은 물론 유언을 한 유언자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쓴 유언장이 적기에 정확하게 그 유언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전달이 될 것인지 혹은 위조 변조되거나 파손되지는 않을 것인지 걱정되고 두려워서 유언 자체를 꺼려하게 되는 경우조차 생기게 됩니다. 즉, 자필증서 유언장의 보관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언장의 보관에 관해서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등기소에 등기부를 보관하듯이 유언증서 보관 제도를 국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유언자 본인이 자필증서 유언장을 유언장 보관기관에 보관을 시키면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언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유언장 보관 장소에 보관한 유언장에 대해서는 검인 절차를 생략을 해서 집행에 편의를 주는 대국민 유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공적 유언장 보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언장 보관하는 제도는 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유효한 것,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유언장 보관 제도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이익을 받을 사람, 수유자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이익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잘 보관하고 필요할 때 집행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언을 받을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이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유언장을 직접 보관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를 특정을 하고 유언 집행자에게 그 유언장을 맡김으로써 유언장을 보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 집행자가 만약에 일찍 사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기능을 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유언 집행자에게 보관한 유언장조차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겠죠. 법률사무소에서 보관하거나 은행 금고에 보관하는 것 많이 실시되지도 않을 뿐더러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유언자가 자필증서 유언자가 스스로 그 유언장을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한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유언 중 그 내용의 일부를 즉 유산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기부를 하면서 아울러서 그 유언장의 보관과 집행을 의뢰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장애인에게 유언으로 유증을 할 경우에 그때 그 재산의 일부를 공공기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를 수의자에게 기부를 하고 그리고 유언집행자를 그 공공기관에 부탁을 하고 유언집행자가 그 유언의 집행을 통해서 유언자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유언의 유산의 공적 기부와 유언장 보관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해야 돼.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역시 유언장의 공적 보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언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서의 유언. 백세시대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마무리 짓기 위한 설계도로서의 유언. 그리고 유언은 나의 힘, 내 몫의 재산을 내 뜻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힘으로서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언장을 쓰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유언 관련된 상속분쟁이 격증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쓰실 수 있도록 그 계기가 되는 그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